세상이 다 지도에 그려지고 하나하나 측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에는 여전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멀고 낯설고 때로는 존재 자체가 잊힌 장소들. 마치 지구가 스스로 가장 깊은 비밀을 숨겨두기라도 한 듯 차치길 거부하는 곳들이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가장 고립된 장소들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멀고 극한이라 한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까지 존재하는 곳들입니다. 20위 디본섬, 캐나다. 끝없이 황량한 대지가 펼쳐진 이곳. 멀리서 보면 아예 다른 행성처럼 보여서 지구의 화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캐나다 북극권 깊숙한 곳에 위치한 디본섬입니다. 지구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중 가장 큰 섬이기도 하죠. 거칠고 냉혹한 지형에 기온은 영하 50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극한 환경. 이런 특징 때문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곳을 화성탐사 실험지로 선택했습니다. 디본섬 전체 면적은 약 2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화성의 지형과 거의 흡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 한가운데에는 약 22km 너비의 하우턴 충돌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3,900만 년 전 운석 충돌로 생긴 거대한 흉터인데 거친 안반 지형과 극도로 건조하고 차가운 기후는 생명체가 살아남기 거의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1997년부터 이곳에서 핵마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미래 우주 탐사 기술을 계속 시험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은 이곳에서 화성 탐사용 로버, 극한 환경용 우주복, 각종 생존 장비들을 테스트해왔습니다. 디본섬은 단순한 연구지가 아니라 인류가 화성에 갈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현실판 우주 전초기지인 셈입니다. 이곳에서 얻은 경험과 기술은 앞으로 인류가 화성으로 향하는 그날을 준비하게 해줄 것입니다. 19위 북센티널 섬 인도. 인도 벵골만 한가운데 겨우 8제곱킬로미터 남짓한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대 문명이 6만 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섬. 바로 북센티널 섬입니다. 이 섬에는 센티넬족이라 불리는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비접촉 부족 중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거부하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센티넬족의 언어, 문화, 신앙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추정되는 인구는 50명에서 400명 사이인데 질병과 유전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수는 점점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 북센티널 섬 전체를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부인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되며 섬 반경 수킬로미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8년에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존 앨런 차가 섬에 들어가 부족과 접촉을 시도했다가 세 번째 방문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사건입니다. 이 일은 이 부족이 왜 지금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해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고립이 왜 지켜져야 하는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북센티널 섬은 단순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섬은 여전히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18위 스루트세 섬, 아이슬란드. 1963년 11월 아이슬란드 남쪽의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작스러운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바닷속에서 새로운 땅을 밀어올리며 세상에 전혀 없던 섬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섬의 이름은 스루트세, 북유럽 신화 속 불의 거인 스루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면적은 약 1.3제곱킬로미터로 아주 작지만 과학자들에게는 그 어떤 섬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스루트세는 완전히 무에서 시작된 땅, 어떤 생명도 없던 지구의 백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섬이 처음 생겨난 순간부터 생명체가 어떻게 정착하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타고 이동한 씨앗들이 섬에 도달하는 과정,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이끼와 지유류, 그 다음에 찾아온 풀과 곤충들, 그리고 점차 만들어지는 생태계의 모습을 꾸준히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 한 명이 우연히 버리고 간 토마토 씨앗에서 자란 야생 토마토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작은 변화 하나도 생태계 형성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루트세는 자연 그대로의 진화를 보기 위한 실험실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 섬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과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섬의 절벽에는 이제 수천 마리의 바다새들이 둥지를 튼 상태이며 섬 전체는 서서히 독자적인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르트세는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주는 가장 중요한 자연 연구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위 다나킬 분지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북동부에는 지구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말 그대로 생명조차 버티기 힘든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나킬 분지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소금 평원, 유황 온천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한 기체, 그리고 끓어오르는 용암 호수까지 풍경 자체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세계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의 기온은 특히 악명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섭씨 49도 이상, 화씨로는 120도를 넘나드는 극도의 더위가 일상이며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한 해수면보다 약 125m 아래에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다나킬 분지는 놀라울 정도로 매혹적인 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소금 호수는 오래전 커다란 호수가 증발하면서 남은 흔적으로 눈부신 흰빛의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소금 광부들은 40도, 50도를 넘는 찜통 속에서도 소금을 캐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유황 온천에서는 강한 독성 냄새와 함께 초록, 노랑, 오렌지 등 화려한 색이 뒤섞인 기괴한 지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색들은 모두 화학 반응으로 인해 생겨난 자연 현상입니다. 그리고 다나킬 분지의 가장 극적인 존재는 끓어오르는 용암 호수입니다. 지각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면 바로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며 지구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은 생명체입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독성, 산성 환경 속에서도 미생물들이 살아남아 번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학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극한 미생물이라 불리는 이 생명체들은 지구 초기 생명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고 심지어 다른 행성, 예를 들어 화성이나 유로파 같은 곳에도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나킬 분지는 지구가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 극한 속에서도 삶이 어떻게 적응하고 번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 지질학적 보물창고입니다. 16위 피케언 제도 남태평양. 남태평양의 끝없이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공동체 중 하나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피케언 제도입니다. 이 작은 영국 해외 영토에는 현재 약 50명 정도의 주민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는 세계 해양사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피케언 제도 주민들은 영화와 소설로도 유명한 바운티오 반란 사건의 후손들입니다. 1789년 선원 플래처 크리스천을 중심으로 선장 윌리엄 블라이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해군들이 있었죠. 반란을 일으킨 선원들은 결국 추적을 피해 타히티로 향했고 그곳에서 남녀 주민 몇 명을 데리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피케언 섬이었습니다. 이 작은 화산섬은 인근에 사람이 살지 않았고 험한 지형 덕분에 외부의 접근도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790년 이곳에 정착한 반란자들과 폴리네시아인들은 섬에서 오랫동안 고립된 채 자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1937년에는 인구가 233명까지 증가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는 점점 줄어 현재는 약 50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2004년에는 여러 주민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사건이 터지며 제도 전체가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피케언 섬은 외딴 자연환경만큼이나 복잡한 인간사의 흔적을 그대로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치안, 의료, 생필품 공급 등 모든 면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인구 감소와 고립 문제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이 섬은 반란자들의 피가 대를 이어 흐르고 2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지구에서 가장 독특한 혈통 공동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5위 뱀의 섬 브라질. 브라질 상파울루 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섬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우다케마다 그란데, 흔히 뱀의 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섬은 면적이 약 43헥타르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지만 문제는 이 안에 살고 있는 생물입니다.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독을 가진
황금살모사가 수천 마리씩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살모사는 지구 어디에서도 이 섬 이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완전히 고립된 고유종입니다. 천적이 없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철새들을 먹이로 삼으며 오랫동안 외부 간섭 없이 번식해왔기 때문에 개체수는 2천에서 4천 마리로 추정됩니다. 이 뱀의 독은 그 살상력이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의 살을 녹일 정도로 조직을 파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한번 물리면 1시간 안에 사망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로 뱀의 섬은 오랫동안 브라질 해군에 의해 일반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허가받은 소수의 과학자만 철저한 보호장비와 함께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의 악명은 오랜 전설에서도 이어져 내려옵니다. 20세기 초 이 섬의 등대지기와 가족이 뱀에 습격당해 모두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그 이후로 등대는 무인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뱀의 섬은 아름다운 열대섬이 얼마나 치명적인 곳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립된 환경에서 진화한 생태계가 얼마나 독특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구의 가장 극단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14위 사리사리냐마산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남부의 깊은 정글 한가운데 하늘을 찌를 듯 곧게 솟아오른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거대한 절벽과 평평한 정상부가 특징적인 이 산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전설과 미스터리를 품고 있는 곳, 바로 사리사리냐마 산입니다. 이 산은 주변을 빽빽하게 둘러싼 열대우림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멀리서 보면 마치 다른 세계가 떨어져 내려온 듯한 인상을 줍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 예카나족에게 사리사리냐마는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머문다는 믿음이 전해져 내려오며 원주민들에게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진 산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 사람들에게는 20세기 후반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베네수엘라 과학자들이 작은 비행기로 이 지역을 비행하던 중 정상에서 믿기 힘든 광경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처음 알려지게 됩니다. 정상에는 무려 300m 이상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들이 여러 개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크기는 폭과 깊이가 모두 300m가 넘는 것도 있어 마치 지구가 스스로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구덩이들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탐험에 나선 과학자들은 그 안에 독립적인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일부만 닿는 깊은 공간 속에서 습하고 차가운 공기, 완전히 다른 식물 구조, 그리고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동식물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구덩이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숨겨진 세계였던 셈이죠. 사리사리냐마 산은 지금도 접근하기 매우 어려워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미탐사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구덩이들은 형성 시기와 과정조차 완전히 밝혀지지 않아 지질학자, 생물학자 모두에게 끝없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구가 여전히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 중 하나입니다. 13위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 인도양 남쪽 끝 거대한 파도와 혹독한 바람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외딴 바다 위에 두 개의 작은 섬이 외롭게 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입니다. 이 두 섬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외 영토이지만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람이 정착한 적이 없는 지구에서 가장 원시적인 자연 그대로의 땅 중 하나입니다. 허드섬은 두 섬 중 더 큰 섬으로 섬의 중심에는 높이 약 2745m에 달하는 빅번 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산은 오스트레일리아 영토 내에서 단 두 곳뿐인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섬의 해안은 바람과 파도에 끊임없이 깎여나가며 험준한 절벽과 빙하가 공존합니다. 내륙은 얼음과 용암지대, 그리고 바람에 깎인 툰드라로 이루어져 그야말로 자연의 거친 힘이 그대로 드러난 풍경입니다. 그럼에도 놀랍게도 이 극한 환경 속에서 생명은 끈질기게 살아갑니다. 현모한 바위 위에는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이끼와 지우류가 자라고 해안에는 바다표범과 바다코끼리들이 몸을 뉘이며 휴식을 취합니다. 수많은 바다새들도 이 섬을 번식지로 삼고 있습니다. 허드섬에서 서쪽으로 약 42km 떨어진 곳에는 더 작고 더 고립된 맥도널드 제도가 있습니다. 이곳은 허드섬보다 더욱 황량합니다. 해안은 거센 파도에 끊임없이 두들겨 맞고 섬 전체의 대부분은 얼음과 바위로 덮여 있습니다. 식생은 거의 없고 사람은 물론 동물조차 정착하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이죠. 하지만 이곳에서도 놀라운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바다새들은 거친 바람을 타고 섬 위를 날아다니며 절벽 틈에 둥지를 틀고
바다 표범 몇 마리가 외진 해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드물게 관찰됩니다.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는 자연이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은 채 원시 그대로의 지구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만든 길도 건물도 흔적도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과 얼음, 바람과 파도만이 섬을 형성하고 지배하며 지구 본연의 모습을 조용히 드러낼 뿐입니다. 12위 자바리 계곡 아마존. 아마존 열대우림 한가운데 무려 85,5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이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바리 계곡입니다. 여기는 현대 문명이 거의 닿지 못한 지구 마지막 미개척지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광대한 숲속에는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비접촉 원주민 부족들이 여러 집단 존재합니다. 자바리 계곡의 부족들은 수백, 수천 년 동안 깊은 숲속에서 독립적인 문화를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자신들의 전통적인 사냥과 채집 방식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이어왔습니다. 이 지역의 부족들은 활과 화살, 덫, 나무독과 같은 오랜 전통의 무기를 사용해 숲의 동물을 사냥하고 별의 위치와 숲의 소리만으로 길을 찾는 탁월한 자연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유한 생활은 최근 수십 년간 외부의 위협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불법 벌목군, 광물 채취자, 밀렵군 등이 아마존 깊은 곳까지 침범하면서 부족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부족들은 때때로 외부 침입자들과 폭력적인 충돌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자바리 계곡은 단순한 오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는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문명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구상 몇 안 되는 마지막 생생한 기록입니다. 동시에 자바리 계곡은 현대 문명이 얼마나 빠르게 자연을 잠식하고 있는지, 그 속에서 가장 취약한 공동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묻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1위 마리아나 해구 태평양. 태평양 깊은 바다 및 빛 한 줄기조차 닿지 않는 거대한 틈이 지구를 가르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해저의 심연입니다. 이 해구는 깊이가 무려 약 1만 1000m, 즉 3만 6000피트 이상으로 지구 표면 어디보다 낮은 지점입니다. 그 깊이는 상업 항공기가 나는 고도보다 더 깊고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집어넣어도 아직 공간이 남을 정도입니다. 이곳의 압력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해수면의 약 1000배 이상이며 인간의 몸은 말할 것도 없고 철로 만드는 구조물도 순식간에 찌그러질 정도의 힘입니다. 이는 점 하나에 대형 여객기 50대가 누르는 압력과 맞먹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극한의 압력과 영원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해구의 바닥에는 거대한 단세포 생물인 제노피오포라, 반투명한 몸으로 부유하는 마리아나 달고기 같은 이색적인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압력과 극저온을 견딜 수 있도록 특별한 형태로 진화한 존재들입니다. 또한 해구 벽면 곳곳에서는 뜨거운 물과 광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열수 분출구가 발견되는데 이곳에서도 미생물들이 번성합니다. 보통 생명체라면 즉시 죽어버릴 온도와 환경에서도 이 미생물들은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명체는 초기 지구 생명 연구와 외계 생명체 가능성을 이해하는 데 큰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동안 이 심연의 바닥에 도달한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2012년에는 영화감독 제임스 카메론이 특수 제작된 잠수정을 직접 조종해 인류 역사상 몇 안 되는 단도극 잠수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촬영한 영상과 자료는 지구에서 가장 미지의 장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지금도 여전히 인류가 거의 알지 못하는 지구 최후의 프런티어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비밀이 깊은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10위 팔머스턴 섬 남태평양. 넓고 끝없는 남태평양 한가운데 작은 점처럼 떠있는 조용한 섬 하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가족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팔머스턴 섬입니다. 팔머스턴은 쿡제도에 속한 작은 산호섬으로 현재 이곳에는 약 58명 정도의 주민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 대부분은 놀랍게도 한 사람의 후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는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영국인 선원 윌리엄 마스터스가 폴리네시아 여성 3명과 함께 이 섬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립된 섬에서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기 시작했고, 마스터스는 총 23명의 자녀를 두게 됩니다. 이후 세대를 거듭하며 가족은 계속 늘어났고, 오늘날 이 섬 주민들은 3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윌리엄 마스터스의 직계 후손입니다. 즉, 팔머스턴 섬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세계에서 가장 유전적으로 독특한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섬의 생활은 매우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자동차도 없고 상점도 없고 수도시설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직접 농사를 짓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합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도 단 한 가지뿐입니다. 1년에 단 2번 보급선이 섬에 들러 식료품과 의약품, 연료 같은 필수 물품을 내려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부와의 통신 역시 단 하나의 위성전화에 의존합니다. 섬 주민들은 날씨, 바다 상태, 가족 행사까지 모든 걸 다 함께 나누며 한 가족처럼 살아갑니다. 팔머스턴 섬은 지구에서 가장 고립된 공동체 중 하나지만 그 속에는 160년 동안 이어져 온 독특한 가족의 역사와 끈끈한 유대가 살아있습니다. 9위, 에닥섬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알류샨 열도 끝자락. 태평양과 베링해가 서로 부딪히는 거친 바다 위에 작고 외로운 섬 하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닥섬입니다. 에닥은 바람의 요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의 날씨가 지구에서도 손꼽히게 거칠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하루 종일 울부짖고 비와 안개가 섬을 휘감으며 잠시도 고요한 순간이 없습니다. 20세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에닥섬은 중요한 군사기지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 시기에 미 해군과 공군이 주둔했으며 기지 안에는 학교, 교회, 병원, 심지어 볼링장까지 갖춰진 하나의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성기에는 6,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곳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자 기지는 점차 폐쇄되었고 1997년 결국 에닥 군사기지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섬은 빠르게 텅 비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에닥섬은 거의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버려진 아파트와 창고, 녹슨 시설과 텅 빈 도로가 바람과 비만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현재 이 섬에 남은 사람은 고작 약 100명 정도. 이들은 극도로 변덕스러운 날씨와 강풍, 폭우, 짙은 안개 속에서 외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닥의 날씨는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쾌청했던 하늘이 순식간에 폭풍으로 변하고 시야가 몇 미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거대한 파도는 해안을 끊임없이 때리고 섬 전체는 늘 거친 자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평온과 고요,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사랑해 이곳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에닥섬은 인간이 만든 도시가 자연에 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곳이자 지구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8위, 비아 라스에스트레아스 남극.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이라고 불리는 남극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아주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비아 라스에스트레아스입니다. 이곳은 남극 킹조지 섬에 위치한 두 곳뿐인 남극 민간 거주지 중 하나로 칠레 정부가 1984년에 설립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섭씨 마이너스 89도 가까이 떨어지고 바람은 시속 300km에 육박할 정도로 강하게 몰아치며 해가 뜨지 않는 어둠의 시간이 몇 달씩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 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이곳을 집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마을에는 남극답지 않은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작은 병원, 우체국, 교회까지 갖추고 있어서 아주 작은 커뮤니티지만 실제 마을의 형태를 띱니다. 이 때문에 남극에서 유일하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극의 겨울에는 태양이 아예 뜨지 않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완전한 암흑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기온은 폭락하고 노출된 피부는 몇 분 만에 동상에 걸릴 수 있으며 외부 이동은 종종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합니다. 또한 남극이라는 특성상 거대한 고립감도 함께 따라옵니다. 겨울철에는 배나 비행기가 거의 접근할 수 없어서 몇 달 동안 완전히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야 하죠. 그래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남극 환경을 연구하고 기지를 유지하며 혹독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특별한 경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아 라스에스트레아스는 지구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극단적으로 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7위, 케이프 요크 반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의 가장 북쪽 끝.
육지가 바다를 향해 뾰족하게 뻗어나간 곳에 광활하고 거친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케이프 요크 반도입니다. 케이프 요크는 끝없는 사바나, 울창한 열대우림, 그리고 거대한 맹그로브 습지가 뒤섞여 있는 호주에서도 가장 원시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현대 문명의 영향이 거의 닿지 않았기 때문에 호주의 마지막 야생지라고도 불립니다. 수만 년 동안 이 지역에 살아온 원주민들에게 케이프 요크는 그 자체로 성스러운 땅입니다. 이들은 땅과 바다, 숲의 모든 곳에 조상들의 이야기와 전통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반도의 서쪽에서 생활해온 통군지 부족은 오랫동안 사냥과 어로 활동을 통해 이 지역의 생태계를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케이프 요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대자연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3,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희귀한 황금난초 같은 식물도 발견됩니다. 동물 역시 매우 다양합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트리캥거루, 웅장한 바다악어, 그리고 수많은 희귀조류들이 열대우림과 해안선을 따라 공존하고 있습니다. 풍경 역시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험준한 철의 산맥, 수백 개의 크고 작은 강과 개울, 그리고 바다 쪽으로 펼쳐지는 옥빛의 해안선까지 케이프 요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이자 자연의 성지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고립성은 접근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고 우기에는 많은 구간이 아예 통행이 불가능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탐험가나 연구자 등 일부 사람만이 이곳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요크는 문명으로부터 거의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구의 마지막 야생지 중 하나입니다. 6위. 트리스탄 다 쿠냐 남대서양. 남대서양에 끝없이 펼쳐진 바다 한가운데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울 만큼 작은 점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곳이 바로 트리스탄 다 쿠냐, 지구에서 가장 외딴 유인 섬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 섬의 인구는 약 250명, 한 나라의 작은 마을보다도 훨씬 적은 인구가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주변 어디에도 육지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인 아프리카까지의 거리는 무려 약 2,700km, 배로 이동해도 일주일 이상 걸릴 정도입니다. 게다가 바다는 늘 험난해서 배가 섬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섬의 자연환경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푸른 초원, 그리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 용암섬 특유의 지형이 거대한 자연의 조각품처럼 펼쳐집니다. 이 섬에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종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날개폭이 3m가 넘는 트리스탄 알바트로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리스탄 바위 바닷가재까지 섬의 생태계는 매우 독특하고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혹독한 환경이 있습니다. 날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강풍과 폭우, 짙은 안개가 갑자기 덮치기도 합니다. 교통도 사실상 배가 전부이고 비상의료시설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큰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외부 도움을 받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고립된 환경이지만 섬 주민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작은 가족 공동체처럼 살아갑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바다에서 물고기와 바위바닷가재를 잡아 생활을 이어갑니다. 트리스탄 다 쿠냐는 세상과 거의 완전히 떨어진 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히려 그 고립 속에서 공동체는 서로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위. 메독현 티베트. 티베트 동부의 깊은 산악지대에는 수세기 동안 전설과 신비로 감춰져 온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메독현, 티베트어로 숨겨진 연꽃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곳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영적 의미가 놀라울 만큼 짙게 깃든 장소입니다. 메독은 구름과 안개로 가득한 산맥 사이에 숨어 있어 오랫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파른 산길과 흔들리는 현수교를 건너야만 겨우 도착할 수 있었고 도로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중국 본토에서 가장 늦게까지 고립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메독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도로는 불과 2013년에야 완공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만큼 이곳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한 자연이 살아 숨쉽니다. 밀림처럼 울창한 숲, 폭포가 쏟아지는 계곡, 그리고 그 안에 서식하는 수천 종의 식물과 동물들까지 메독은 그야말로 자연의 보물창고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고유종 식물들을 포함해 2,000종이 넘는 식물이 자라고 티베트의 희귀 조류들이 숲속에서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독이 특별한 이유는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은 티베트 불교에서 성지로 여겨지는 지역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가 이곳을 깨어있는 자들을 위한 은신처로 축복했다고 전해지며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언젠가 이곳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예언도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매독은 오랫동안 티베트인들에게 숨겨진 낙원, 세속과 분리된 명상의 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날 매독은 여전히 고립된 지역이지만 그 덕분에 자연과 문화, 신앙이 오랫동안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매독은 단순한 산악지대가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손대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이자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신성한 전통을 품은 장소입니다. 4위, 케이프 멜빌,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의 외딴 자연 속에는 마치 잃어버린 세계라고 불러도 될 만큼 세상과 단절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케이프 멜빌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화강암 바위들이 산처럼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사이를 뜨거운 열대우림이 뒤덮고 있어 인간이 접근하기 거의 불가능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케이프 멜빌은 그 험한 지형 때문에 사람들의 출입이 거의 차단된 채 자연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특별 탐사를 진행하면서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숲속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종들이 연달아 발견된 것입니다. 탐사팀은 바위와 숲 사이에 숨어 살아가는 생물들을 찾아냈고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프 멜빌 잎 꼬리 도마뱀. 몸길이 20cm 남짓한 이 도마뱀은 잎처럼 넓적한 꼬리와 눈에 띄는 무늬 덕분에 바위 틈과 숲속에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습니다. 케이프 멜빌 무늬 청개구리. 바위 틈과 습한 그늘 속에서만 살아가는 희귀 양서류로 특정 계절에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발견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케이프 멜빌, 그늘도마뱀. 작고 날렵한 몸에 푸른빛이 감도는 꼬리가 특징인데 빠르게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새로운 종이 여러 개나 발견된다는 것은 그만큼 케이프 멜빌이 얼마나 고립되고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케이프 멜빌은 거대한 바위 지형 때문에 지금도 일부 지역은 완전히 탐사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속에는 아직도 사람의 눈에 띄지 않은 생명체들이 수없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케이프 멜빌은 단순히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가 아니라 인류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연의 비밀이 살아있는 곳으로 지구의 마지막 미탐사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3위, 항손둥 동굴, 베트남. 베트남 폭락개방 국립공원의 깊은 숲속에는 지구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거대한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항손둥 동굴. 지구에서 가장 큰 동굴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거대한 동굴은 자연이 만든 건축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를 자랑합니다. 동굴 내부에는 지하강이 흐르고 수십 층 건물보다 더 높은 천장과 도시 하나가 들어갈 만한 거대한 공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동굴의 기둥처럼 솟아오른 거대한 종유석과 석순들은 마치 태초의 지구가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일부 공간은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아 동굴 전체가 하나의 독립된 세계처럼 보입니다. 항손둥 동굴은 1991년 현지 농부였던 호칸님이 우연히 발견했지만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아 오래도록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9년 영국 탐사팀이 이곳을 정식으로 탐험하면서 비로소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굴의 크기는 압도적입니다. 길이는 약 5km, 높이는 200m 이상, 폭은 150m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도시가 들어갈 정도의 규모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동굴 안에 자체적인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거대한 천장에 뚫린 싱크홀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동굴 내부에 작은 열대우림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동굴 안에서만 살아가는 희귀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계절에 따라 거대한 구름이 생겨나고 사라지며 동굴 내부에서 날씨가 만들어지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항손둥 동굴은 오늘날에도 철저히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탐험을 위해서는 울창한 정글을 지나고 지하강을 건너고 미끄러운 암벽을 올라야 하며 전문 장비와 경험을 갖춘 사람만이 이 숨겨진 세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항손둥 동굴은 지구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2위, 나몰루이산 모잠비크. 모잠비크 북부의 울창한 숲 위로 거대한 단일암석이 솟아있으며 그 모습은 마치 지구 속에서 뾰족하게 튀어나온 듯 위압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몰루이 산입니다.
높이는 약 2419m로 모잠비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며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그대로 드러난 독특한 지형이 특징입니다. 오랫동안 외부 탐험가들이 거의 접근하지 못해 이 산은 오랜 세월 동안 숨겨진 세계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여러 과학 탐험대가 이곳을 조사하면서 나몰루이 산은 상상보다 훨씬 더 놀라운 장소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생물 다양성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합니다. 산의 기슭에는 원시 열대우림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기후와 지형이 급격히 변하면서 전혀 다른 숲과 초원지대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여기에서는 외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고유종 식물과 동물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낙엽층 사이를 움직이며 살아가는 미세한 희귀 절지동물, 울창한 수간 위를 날아다니는 희귀 조류, 그리고 이곳에서만 발견되는 작은 새인 나몰루이 아폴론새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서로 완전히 다른 기후대가 하나의 산 안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쪽은 습하고 뜨거운 열대우림, 중간지대는 서늘하고 바람이 많은 암석초원, 정상 근처는 안개가 자욱하고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기후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나몰루이 산은 하나의 산이면서도 서로 다른 생태계들이 층층이 쌓인 거대한 자연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금도 매우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험준한 바위 절벽과 짙은 숲,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 때문에 경험 많은 탐험가들도 조심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나몰루이 산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완전히 탐사되지 않은 곳으로 학자들은 이 산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류가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지구의 숨겨진 비밀이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신비롭고 고립된 장소 중 하나입니다. 1위, 라린코나다, 페루. 페루 안데스 산맥 깊은 곳, 숨이 막힐 듯한 고도 위에 자리 잡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상설 거주지, 바로 라린코나다입니다. 이 도시는 해발 510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라면 산소 농도가 평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건강한 사람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찰 정도의 환경입니다. 라린코나다는 오랜 세월 동안 황금광산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고도와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행운을 기대하며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현실은 황금빛과는 정반대입니다. 라린코나다의 삶은 지구에서 가장 힘든 생활 조건을 가진 곳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도시에는 정식 하수 시스템이 없습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이 그대로 길거리로 흘러들고 물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마실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핵과 각종 감염병이 만연하고 특히 금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은 중독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고도 5100m라는 환경 자체도 매우 위험합니다. 산소가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만성두통, 구토, 호흡곤란을 겪고 외지인이 장기간 머물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린코나다에는 계속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금입니다. 광부들은 하루 종일 좁고 위험한 갱도 안에서 금을 캐며 일하지만 정식 임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전통적으로 한 달에 단 하루 광부가 채굴한 금을 전부 가져갈 수 있는 날이 주어집니다. 이 하루의 희망을 위해 사람들은 계속 이 도시에 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부는 평생 동안 큰 수익을 얻지 못한 채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이어갑니다. 라린코나다는 지구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극단적인 답을 주는 곳입니다. 부와 희망을 쫓아 찾아오지만 삶의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 도시, 지구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가장 잔혹한 금광도시입니다.